재미있는 애니라 해서 항상 모든 부분이 재미있지는 않습니다. 초반이 지루하거나 결말을 조지거나 중반이 끝나지 않거나 하는 이유로 말이죠.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초반만 넘긴다면 확실한 재미를 보장하는 일종의 왕기형 애니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슈타인즈 게이트는 중이병인 주인공과 미래가전 연구소의 멤버들이 우연히 타임머신을 만들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룬 작품입니다. 슈타인즈 게이트야말로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명작이라는 말만 듣고 시도했다 중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발에 챌 정도로 많은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우선 주인공의 중이병스러운 행동은 항마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참기 힘든 수준입니다. 게임으로 접한 사람들은 그 정도인가 싶지만 일러스트와 텍스트가 아닌 움직이는 영상과 성우의 연기까지 더해져 웬만해선 참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기행은 중반부로 넘어가서야 분위기가 진지해짐에 따라 줄어들기에 초반부를 버티기 어려운 이유가 됩니다. 다음으론 초반 전개로 원작이 비주얼 노벨이기에 초반에는 세계관 설명이나 인물 간의 관계 등에 초점을 맞춰 SF라기보단 일상물처럼 느껴져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떡밥들 역시 이해하기 어렵기에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모르게 됩니다. 하지만 초반을 넘겼다면 그제야 이 애니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른팔인 슈퍼 하카웨의 소꿉친구 무녀, 네코미미 메이드, 스마트폰 중독자 등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넘쳐나는데 특히 메인 히로인이라 할 수 있는 츤데레 천재소녀 속성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DC 군익인 마키세 그리스는 그 매력만으로 스토리의 개연성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타임머신을 다루는 작품의 묘미인 나비효과에 대한 고뇌와 이를 수습하기 위해 부르는 주인공의 모습이 상당한 재미 포인트입니다. 복선 회수도 기가 막혀서 메타로파 같은 별거 아닌 것처럼 지나간 것들이나 이해할 수 없었던 상황 혹은 장면들이 하나씩 풀리면서 쾌감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후반부, 특히 24만은 내가 이 쿨짜리 애니를 이 한 장면을 보기 위해 달려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며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슈타인즈 게이트가 명작이고 초반부가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봐달라고 애원하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슈타인즈 게이트가 하차가 많은 이유는 다른 것들도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나 명작이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입덕 초반에는 대부분 명작을 찾아보게 되는데 그 경우 슈타인즈 게이트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명작이라는 위상과 나름 메이저한 소재인 타임머신을 기대하고 보지만 막상 초반의 일상물적 전개와 버티지 못하는 항마력으로 인해 쉽게 하차하게 됩니다. 즉 슈타인즈 게이트는 서브컬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뉴비들에겐 더욱 보기 어려운 작품이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진 오타쿠들에겐 초반의 지루한 구간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최근의 트렌드는 초반이 중요하다는 점과 현 시점에서는 아쉬운 작화 등으로 인해 점차 평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무튼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는 다르겠지만 후반에는 무조건 포텐이 터지는 작품이기에 나를 잡고 한 번에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것이 슈타인즈 게이트의 선택일 테니까요. 엘, 부사이, 봉가리 무직전생은 제목 그대로 무직백수인 주인공이 이 세계에서 전생하여 살아가는 작품입니다. 일본 웹소설 사이트 소설가가 되자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작품을 애니화한 것으로 탄탄한 원작에 더해 뛰어난 연출과 최상급의 작화로 인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꽤 많은 중도와 저자가 있는데 이는 10중 8구 주인공이 원인입니다. 단순히 무직백수라면 오히려 공감하기 좋은 주인공이지만 한술 더 떠 부모님의 장례식마저 불참하면서 아청법에 걸리는 행위를 하여 집에서 쫓겨나기에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하면서 하차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안 하면 공감 안 해. 전생하고 나서도 정신 못 차리고 꼴보기 싫은 행동을 하고 이 세계를 마치 게임처럼 가볍게 여기는 등 몇 번의 터닝포인트 이전까지는 주인공에게 감정이입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매우 비호감으로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거북한 주인공의 초반부만 넘긴다면 확 달라지는데 의외로 정통 판타지스러우면서도 탄탄한 세계관과 세심한 심리 묘사, 한 명 한 명 개성이 살아있는 등장인물 등 웰메이드 판타지라고 부르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터닝포인트를 엮으며 진정한 의미로 부제에 걸맞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 과거를 받아들이고 성장하는 주인공을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1기에서 작품 무대가 바뀔 때마다 함께 바뀌는 오프닝으로 인해 세계관에 더욱 빠져들게 해줍니다. 정리하자면 주인공이 과학의 비호감이라 보기 힘들지만 그저 작품이 전개되는 데 있어 중요한 장치라고 이해한다면 그 이후론 나무랄 데 없는 최고의 판타지를 경험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던전밥은 레드 드래곤에게 패배하고 여동생이 잡아먹힌 주인공 파티가 부족한 자금으로 인해 던전에서 자급자족하기로 하고 마물 요리 연구가 이에 센시가 합류하여 여동생을 구하기 위해 던전을 탐험하는 작품입니다. 던전밥의 하차 이유는 무직전생과 같은 맥락으로 대부분 주인공에게 있습니다. 주인공의 행동 원리가 상당히 나사가 빠져 있어 처음에는 여동생을 구하기 위해 마물을 먹는다 였다면 점차 마물을 먹는다만 남아버리는 광기를 보여줍니다.
작품 내에서의 서술 역시 인간에 관심이 없는 오직 마물에만 관심을 두는 성격이기에 이게 주인공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다만 이를 넘기는 방법 역시 작품에 나오는데 바로 순순히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파티의 마법사이자 엘프인 마르실이 좋은 예로 처음에는 정상인 혹은 치코미 포지션으로 마물식에 거부감을 나타냈다면 점차 포기하고 결국 함께 즐기게 됩니다. 근데 확실히 최근 엘프들의 대우가 안 좋아진 게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함께 즐기면 대육회 마운틴이 찾아오는데 던전에서 마물로 만든 밥을 먹는다라는 단순한 플롯임에도 얕지 않고 탄탄한 세계관, 작품이 전개됨에 따라 점차 진지해지면서 나름대로 빠져드는 스토리에 끝까지 빼놓을 수 없는 유머러스한 분위기까지 단점을 찾아보기 힘든 작품으로 거듭납니다. 물론 요리 애니답게 요리 과정과 결과물의 작화가 매우 뛰어나고 요리 재료가 되는 마물의 설정도 세세하게 짜여 있습니다. 이처럼 던전밥은 손육공 같은 주인공을 받아들이고 난다면 탄탄한 설정과 세계관, 뛰어난 요리 작화, 왕도적인 스토리에 진지한 전개와 유머의 적절한 비율 등 상당히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86는 제국의 무인병들의 기운에 맞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86구의 사람을 무인기로 알려진 저거노트에 태워 고기방패로 사용하는 공화국에서 최전방의 86로 이루어진 스피어헤드 전대에 여주인공이 부임하면서 벌어진 일들을 다룬 작품입니다. 86의 하차 이유는 앞선 스토리 요약의 난잡함에서 알 수 있듯이 86라는 특이한 설정과 세계관으로 인해 초반부의 빌드업이 길어져 전투씬이나 메타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애니 1쿨이 원작 한 권만을 다룰 정도로 전개가 느리기에 지루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쿨에 한 권을 담았다는 것이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야기의 밀도가 커지고 애니화 과정에서 흔히 생기는 과도한 스킬이나 개연성 부족 등의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인물에 대한 묘사가 더욱 치밀해져 마치 휴먼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거기에 더해 고특급 연출도 한몫하는데 한 편을 보고 나서 댓글을 보고 이런 연출도 있구나 하며 다시 찾아볼 정도로 맛있는 연출들이 고봉밥으로 담겨 있습니다. 한편 연출에 밀리지 않을 정도로 음악 역시 뛰어납니다. 음악은 좋았다 해서 음악을 맡고 있는 사와노 히로유키의 음악은 여전히 명불허전이기에 이번에는 확실히 음악도 좋았다라 평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86는 조금 느릴지언정 스토리와 연출을 통해 착실하게 재미를 향해 가는 작품입니다. 메이드 인 어비스는 거대한 구멍인 어비스의 주인공 리코가 그녀가 주운 로봇 레드와 함께 위대한 탐구가인 어머니를 찾아 떠나는 모험을 다룬 작품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캐릭터 작화로 배경 작화는 뛰어남에 비해 캐릭터 작화는 교육용 애니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다음은 지루한 초반부로 이 작품을 가로지르는 주제인 어비스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이전의 스토리는 귀여운 작화와 마찬가지로 약간은 유치한 느낌을 주기에 마치 떡잎마을 방범대 내지 어린이 탐정단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반대로 어비스에 들어간 이후에는 장르 드리프트라 느낄 정도로 유치한 분위기에서 180도 달라져 상당한 잔혹함을 보여줍니다. 이를 합치면 작가의 취향 문제로 어린아이를 그리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을 정도로 어린아이를 좋아하는데 문제는 단순히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굳이 없어도 될 만한 장면들을 넣거나 반대로 필요 이상으로 잔혹하게 보이는 등 상당히 수상하고 위험해 보입니다. 상술한 단점에도 메이드 인 어비스는 어비스라는 잔혹하면서도 환상적인 공간이 작품 내 인물뿐만 아니라 보는 시청자들 역시 끌어당길 정도로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무엇보다 리코 해적단의 조파, 푹신푹신한 마스코트 겸 의사를 맡고 있는 라나치의 존재는 상할 정도로 돈이 많은 그들 외에도 인기를 끌 정도이기에 그 매력을 직접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메이드 인 어비스는 귀여운 작화에 러지익한 내용을 가진 작품이고 솔직히 대놓고 재미있는 작품이기에 작가가 제발 완결을 낸 후에 잡혀봤으면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생 끝에 낙이 오는 애니를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재밌으면 더 좋은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작품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기에 초반이 재미있지만 후반에 무너지는 애니를 보느니 초반이 조금 힘들더라도 후반에 재미가 보장된 작품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물론 요즘과 같은 대쇼츠 릴스 도파민 뿜뿜의 시대에선 살아남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걸 원하는 분들은 그냥 만난 지 3초 만에 합체 시리즈나 보러 가시면 됩니다. 아무튼 고진감래라는 말이 어울리는 애니의 달달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두었으니 함께 즐겨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애니타임 머신이었습니다.